청와대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면 사기꾼들이 청와대만 팔면은 사기 피해자들은 사실 확인도 해보지 못하고 꼬리를 바싹 내리며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사기꾼들의 잔머리가 뛰어나서 권력의 속성과 그 권력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무리들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점지한 청와대 관력자가 임정석 비서실장을 손들어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 비서관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청와대 내의 실세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은 사기꾼들의 필수 조건이 실세를 파악하고 그 실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할 줄 알아야 사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니까 그 판도를 파악하고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한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루머가 떠돌았는데 사기꾼들이 비서실장을 팔고 뜻을 이룬 것을 보면은 사기꾼들의 정치적 안목이 대단하다고 하겠다. 여하튼 사기꾼들이 이들의 이름만 거론하면은 사기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것 같다. 하기야 당사자들은 사기꾼들과 공모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면식도 없는 사이겠지만은 이름 한마디 거론하는 것으로 뜻을 이루었다면 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청와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세상 모두가 가질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을 엄벌해서 발본색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원천적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데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의 정권이 들어설 때만 해도 지난날 그들이 비난하는 보수 정권이 권력을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시켰다라며 그들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권, 겸손한 정권,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의 참모진들이 사법부는 물론 중요 부처의 월권일 수도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가장 민감한 남북 간 합의 사항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직권으로 비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이야말로 어느 역대 정권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거나 하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의 막강함에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사기꾼들도 막강한 권력을 빙자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